여러분, 요즘 외국인들의 동향이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난 일주일이죠. 지난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 보세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무려 7조 454억 원입니다. 7조 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그것도 지난 일주일간이면 5일 동안이에요. 5일 동안 이만큼 돈이 빠졌다는 것은 어쩌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코리아 엑소더스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사실 7조 454억 원은요, 거의 역대 최대 규모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6조 3,585억 원이 빠져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보다도 지금 훨씬 많은 금액이죠. 7조 454억 원이니까요. 지난 5월에도 좀 비슷한 양상이에요. 지난 5월에는 제닛 옐린 미국의 재무장관이 기준금리의 인상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를 좀 덜 풀겠다, 긴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긴축 발작이 오느냐 하는 그 우려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팔았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 최고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특별하게 세게 나온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판다?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 미국의 테이퍼링,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여기에 대한 우려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메리 데일리는요, 일반적으로 비둘기파였습니다. 단 한 번도 매파의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메리 데일리 연방은행 총재마저도 올해 안에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을 거두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다면 여러분, 미국의 매파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비둘기파보다는. 비둘기파라는 게 통화 완화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을 일컫고요. 매파는요, 통화를 빨리 줄여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비둘기파였던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마저도 매파로 돌아서니까 이게 시장에서 반응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신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머지않았다, 적어도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점이 10월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여러분, 10월이 예상이 되면요, 이게 금리 인상도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나서 적게는 6개월 후부터는 금리 인상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0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쳐요.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한 달에 120억 달러 규모의 국채, MBS를 사들이는데 이게 빨리 줄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6개월 후만 언제예요? 10월이죠.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년 3월부터 6개월 후라니까 4월부터 보자고요. 4월부터는 금리 인상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파다하게 깔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중앙은행은 2023년부터 금리를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2023년 내년 후년에 2번 올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렇지 않다. 테이퍼링이 10월쯤 되면 빠르면 내년 4월부터는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시장. 게다가 말입니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시장도 금리 인상이 언제쯤 된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 8월인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금리 인상의 명분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이게 여러분, 금리 인상 한국은행이 진짜 잘 판단해야 되거든요. 바닥 경제를 제대로 읽고 하느냐, 아니면 세계 경제를 제대로 읽고 하느냐. 그것도 아니면 이게 금리 인상에 또 정치적인 이슈가 좀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부동산 값을 잡겠다 하는 생각에서 8월에 금리 인상한다. 이게 참 복잡합니다. 이 금리 인상 자체가 분명히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내적으로 긴축 발작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닥 경제는 지금 형편없거든요. 가계부채도 장난 아니거든요.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는데 어려운 사람은 지금 극도로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가계부채도 그렇죠. 자영업자도 그렇죠. 고령자도 그렇죠. 지역경제도 그렇죠. 심지어 20대까지도 이게 금리 인상을 하면 타격을 받을 거다, 이런 내부적인 진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진단은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더 큰 긴축 발작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대체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통화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하는 부동산을 잡고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머징 마켓,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투자자들은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머징 마켓으로 생각해요. 이머징 마켓이라는 게 결국 신흥국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한국 경제는 아직까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머징 마켓, 개발도상국, 신흥국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흥국들이 지금 금리를 다 올리잖아. 러시아도 올리죠. 브라질도 올리죠. 터키도 올리죠. 계속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그 나라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돈을 다 빼서 미국으로 돌아갈까 봐 미리 금리를 올려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봐서는요, 지금 금리 인상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 봐서는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바닥 경제가 어려워서 금리 인상이 부담되는 그 상황 보다가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빨라지면서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상황이 더 심각한 수준으로 본다. 저는 그런 해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니까 말입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한다 하는 예고가 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간다. 지금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요. 지난 7월 9일 날도 지금 1조 3,422억 원이 빠졌고요. 8월 13일 날은 2조
6,990억 원이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훨씬 강합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염두에 하나 둬야 됩니다. 이것은 어째 보면요, 실물경제하고 연계가 된다. 실물경제하고 연계가 됐을 때는요, 초대형 위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산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자산시장이 점점 떨어진다, 붕괴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물경제마저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실물경제도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면 야, 이거 좀 위험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밤 9시 현재 신규 확진자입니다. 4차 대유행의 델타 변이 신규 확진자 말입니다. 1750명입니다. 또 오늘도 적어도 1900명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900명 가까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 4차 대유행은 지금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보시다시피 어제까지만 해도 1990명이고요. 예. 2021년 8월 11일 현재는 최고치예요. 2223명이요. 문제는 아직도 정점이 아니라는 문제예요. 아직도 정점이 아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점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0명이 아니라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도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경제당국에서는요, 4차 대유행이 이렇게 되지만 경제에 타격을 안 받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카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늘었다는 이유예요. 예. 그런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잘 봐야 되는 게 위기가 이렇게 한꺼번에 뻥 치잖아요. 그러면 소비는요, 그달에는 타격을 안 받습니다. 소비가 타격을 받는 시점은 한 달이나 두 달 후에요. 그럼 8월부터는 이제 위기가 올 거라는 거죠. 실제 1,000명이 넘고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2,000명이 또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던 발길도 멈추게 돼 있습니다. 예. 게다가 말입니다. 카드 매출이 늘었다. 카드 승인액이 늘었다는 것은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예, 쿠팡이츠나 이런 배달업체들 돈 엄청 벌잖아요. 그런데 정작 말입니다. 그 배달을 하는 사람, 실제 제조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가 돈 버느냐? 못 벌어요. 돈을 못 법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소상공인들도 망가지고 있고요. 영세기업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주는 고민 없는데 돈은 왕서방이 다 취해간다고. 지금 어떤 꼴인가 하면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영세기업이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파는 사람은 배달의 민족이나 하는 유통업체들이고요. 쉽게 말하면 배달업체들이죠. 여기서 이익을 다 먹고 그 중간에 배달하는 업체들까지도 다 먹어요. 예,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벌잖아요. 근데 정작 예, 제주를 넘는 곰은 돈을 못 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주를 넘는 곰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예, 너무나 많은 자영업자가 폭망했기 때문에 25% 가까이 가던 취업자 수가 20%까지로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폭망한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카드 승인액이 늘어났다고 자영업자나 이런 바닥 경제가 살아났나요? 안 살아났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실물 경제에도 전 충격이 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실물 경제에 충격이 오고 있는 게 사실 경제 이러면 일자리를 보라고 하잖아요. 일자리는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4차 대유행이 왔다고 해서 바로 일자리가 팍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자리가 주는 시점은 적어도 2달에서 석 달 후입니다.
소비는 한 달에서 두 달 후지만 일자리는 두 달에서 석 달 후예요. 그러면 이게 몰려오는 시점이 이제 7월에 발생했으니까 그죠? 8월, 9월, 10월 이게 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봐요. 외국인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자금이 이탈되는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에 실물 경제까지 나빠지는 그런 모양새, 그런 모양새는 결국이요. 예. 이게 실물 경제와 혹은 금융 위기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초대형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 이것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는 단적인 증거가 이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개월 만에 최고치잖아요. 10개월 만에. 예. 117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170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달러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7조씩 팔아제끼니까 그죠? 7조씩 팔아제끼니까 그 돈을 달러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달러로 바꾼다는 의미는 가지고 나간다는 의미예요. 예.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가져나가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테이퍼링이라든가 국내 경제의 어떤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도 읽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우리 경제가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요. 네, 위기의 어떤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위기 때는요. 반드시 최악의 상황을 찍고 골이 깊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되는 작년의 상황을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내년 대통령 선거 3월 9일을 앞두고 뭐 거기엔 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6월 1일 날 있죠. 이걸 앞두고 우리 경제는 굉장히 위기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극악한 위기도 맞을 수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까지 이때가 우리 경제에서 그 어느 때 보지 못한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포퓰리즘은 포퓰리즘만큼 커지고요. 그 포퓰리즘 때문에 국가 부채는 그만큼 늘어나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하면 자랑거리로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재정의 건전성 문제라든가 수출의 어떤 확대 문제가 외국인들에게는 거꾸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게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요. 경제를 그 어느 때보다가 유난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더 큰 위기로 빠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큰 위기를 맞으면 우리는 더 이상 못 버팁니다.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방비하는 그런 우리만의 깨주머니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